그리고 상대편은 이스라엘의 파괴를 정말로 선호합니다. 700만 명, 학살과 아기 목을 자르는 것까지요. 그들은 사람을 불태우는 것도 지지합니다. 우리는 90%의 시간을 방어 대신 공격에 써야 합니다. 바이스는 미국의 지적재산권 변호사이자 작가이며 이스라엘 저스티스 오거나이제이션의 회장으로 활동하는 저명한 이스라엘 옹호자입니다. 그는 이전에 내셔널 카운슬 오브 영 이스라엘의 전국 회장 등으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JNS 뉴스 허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포울리.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럼 먼저 당신의 책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보죠. 저도 최근에서야 알게 된 책인데 정말 흥미로운 책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책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목은 정당하고 옳기 때문에입니다.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게 된 숨겨진 뒷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뒷이야기는 1995년 제가 피닉스 영 이스라엘 시나고그의 회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카일 상원 의원이 막 당선됐을 때 그의 사무실에서 저에게 연락해 상원 의원 첫 해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피닉스 주민의 80%가 아마도 애리조나 유대인 커뮤니티는 유대인 민주당 하원 의원 샘 코프만와의 선거에서 그에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들은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관련 법안을 우선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해 동안 저를 그들의 사무실의 주요 유대인 연락 담당자로 삼고 싶어 했고 저의 지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 동안 카일 상원 의원을 위해 일하던 사법위원회 소속 글렌 해머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야니나 스페르나 그해 내내 그의 외교 정책 책임자였던 분과도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논의하며 나아가 결국 10월에 상원에서 93대 5, 하원에서 374대 37의 표차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이르렀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완전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의 8년 임기 동안 그가 하려던 일에 대해 그렇게 많은 표차로 반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압도적인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초선 첫해 상원의원이 해내기에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제목을 정한 이유는 정의롭고 옳아서입니다. 사람들이 카일 상원의원에게 다가와 질문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일에 관심을 가지시나요? 유대인이 아닌데도 왜 신경 쓰시나요? 그리고 그의 대답은 그것이 정의롭고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 서문을 썼습니다. 마이클 허커비, 데이비드 프리먼, 앨런 더쇼위츠, 조엘 리버먼 상원의원 등도 그 책에 추천사를 썼습니다. 그 책은 유대인의 이스라엘 권리뿐만 아니라 렌 그로엔스타인 공동 저자가 말한 것처럼 그 결정이 옳았다는 점도 말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탈무드의 정통한 학자입니다. 그는 성경적 논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유대 문헌에 근거한 논거를 다루었고 또 국제법 학자로서 이스라엘 권리에 대한 국제법적 논거도 제시하며 대사관 개설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2018년 예루살렘 대사관 개설식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이 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아무도 하지 않는 유대인의 이스라엘 권리에 대한 중요한 논거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논거의 핵심이 뭔가요? 그 논거의 핵심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대해 세계 어느 민족이 어느 땅에 대해 갖는 권리보다 더 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주장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땅이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강한 권리를 가진 땅이라는 겁니다.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모두 토라 첫머리에 대한 나시의 주석이 왜 토라가 세상 창조로 시작하고 첫 계명들로 시작하지 않는지를 다룬다는 점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시는 만약 누군가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대한 권리가 있냐고 논쟁한다면 이스라엘 땅에 대해 그들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원하는 누구에게든 주실 수 있으며 유대인들에게 주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공동저자 렌 그룬스타인은 약 800년 전 유명한 주석가 히스쿠니의 견해도 찾아냈습니다. 그는 노아가 홍수 이후에 온 세상의 소유주였으며 원하는 누구에게든 어떤 땅이든 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본질적으로 노아가 세상의 최초 소유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아들 셈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셈은 그의 딸 다말는 결국 유다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 그가 주었던 그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라시니르 실제로 레차 하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땅은 이미 너에게 주어진 내 땅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파라샤 하예이사라에서 아브라함이 에프론에게 말한다고 라시가 해석합니다. 내가 막벨라 굴을 당신에게서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그 땅이 내 땅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땅값을 모두 내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하랄은 그 땅의 7민족 모두 침입자라 말합니다. 그 땅이 셈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남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런 일은 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땅에 대한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 유대인들의 그 땅 권리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더 듣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네, 국제법 측면에서 제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목표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요? 국제 무대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적 투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법에는 유명한 논리자,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만약 당신의 주장이 사실에 가장 근거가 있다면 사실을 강조하라는 것이고 법에 가장 근거가 있다면 법을 강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아니라면 책상을 두드리라는 뜻입니다. 상대편은 책상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우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친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잘못된 이야기들을 제대로 반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편은 국제법상 정착촌이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국제법상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권리가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사실은 1964년에 제정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 헌장의 창립 문서에서 그들의 헌장 제24조에 따르면 그들은 명확하게 서한지구, 즉 동예루살렘과 가자지구를 포함한 지역에 대해 아무런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창립 문서에서 땅을 주려고 오랜 시간 애써왔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그 땅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당시 요르단이 서한지구와 동예루살렘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이 가지고 있었고 가자지구는 이집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고 싶지 않다. 팔레스타인 국가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오직 이스라엘 파괴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싶어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대한 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며 이를 기도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금식 등 모든 것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에 따라 국제연맹은 산네모 회의 2년 후에 모여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전역, 즉 유대와 사마리아 전체, 그리고 예루살렘 전체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후 영국은 미국이 그 결정에 참여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과 영미 조약을 맺으러 갔습니다. 미국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쿨리지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그 조약을 비준하면서 미국은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의 고국이 재건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국가는 앞으로 또한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환권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국제법상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 유대와 사마리아 또는 동예루살렘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말할 때 사실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조약법에 따라 이 조약은 현재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이 조약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주요 인사나 정부가 유대인의 땅 권리를 말할 때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국제법에 옳은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에 관해서라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을 주장하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사실 영미 조약과 국제연맹 아래서 우리는 유대와 사마리아 전체의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방어 전쟁에서 승리해 그 땅을 정복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국제법상으로도 이는 그 땅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마리아, 동예루살렘을 언급했지만 저는 유대인 소유의 주요 지역을 말하는 중이고 토라에도 나옵니다. 악펠라 동굴을 산 것, 타나크의 성전산 매입이 언급됩니다. 세겜에서 요셉의 무덤을 산 것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매입된 지역들이 나옵니다. 매입을 증명하는 더 강력한 문서는 없죠. 하지만 이곳들은 선조들과 4명의 여성 선조들이 살았던 지역들입니다. 이곳이 유대인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아랍인에 관해 저는 토마스 나이즈 미국 대사에게 1867년 이전 팔레스타인 아랍 지도자를 한 명만 말해보라고 물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아랍인은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알다시피 전 세계가 그 이야기를 믿는 것 같아요. 물론 전 세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나라들이 팔레스타인 쪽 이야기를 믿는 것 같고 당신이 말하는 것, 즉 우리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유대인들이 성지에 대한 우리의 주장에 훨씬 더 나은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유대인은 1,500만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는 약 80억 명입니다. 상대방은 우리보다 훨씬 많고 더 많은 나라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라도 상대가 더 많고 부유하며 더 많은 자금과 자원을 가진다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최고의 논거를 내세우고 그것을 반복해서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논쟁에서 질 겁니다. 그래서 설령 당신의 논거가 상대방에게 압도당하더라도 여전히 그 논거를 펼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국이 가장 중요한 나라라는 점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여전히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고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친이스라엘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나쁘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 면에서 미국뿐 아니라 지금 아르헨티나와 말라위에는 가장 친이스라엘적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금 칠레에도 가장 친이스라엘적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금 콜롬비아에도 가장 친이스라엘적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에서는 그 나라 역사상 가장 친이스라엘적인 대통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가운 신호입니다. 신의 뜻이라면 브라질에서도 10월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옳은 일을 위해 당당히 나설 준비가 된 나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이 메시지를 전 세계에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JNS는 그 역할을 잘하는 훌륭한 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커지고 있고 이 인터뷰도 메시지를 알리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나단 버크, 조 프레이거 박사, 그리고 그분의 이스라엘 저스티스 오거나이제이션과 함께 시작을 도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킬미드와 여러 행사를 했고 지난 3개월간 그의 라디오 쇼에 5번 출연했습니다. 그는 매일 200만 명이 시청합니다. 저희는 더 알려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미 알려진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논쟁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실을 제시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상대방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파괴를 선호합니다. 700만 명. 학살을 원하는 겁니다. 예전에 라디오쇼에 출연했을 때 어떤 사람이 점령 저항을 위해 버스 폭탄 테러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아기를 폭파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합리적인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하마스 공격뿐 아니라 아기 참수까지 지지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불태우는 것도 지지합니다. 민간인들을 정말 역겹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그들을 궁지에 몰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90%를 방어가 아니라 공격에 써야 하며 방어만 하면 이미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보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이스라엘 정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부 분야에서는 이러한 정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신가요? 앞으로 몇 달, 몇 년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있잖아요. 만약 생각해보면 세상에 반유대주의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반이스라엘 정서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아르헨티나 유대인 공동체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콜롬비아와 칠레 모두 앞으로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칠레는 팔레스타인 아랍 인구가 많지만 역사상 가장 친이스라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실제로 상황이 더 좋아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친이스라엘적인 대통령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임기 2년 반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민주당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더 나아지는 이유는 토마스 메시가 더는 의원으로 남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저리 테일러 그린도 더 이상 의회 의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는 이스라엘 지지가 거의 만장일치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정적인 면만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싸워야 하며 이제 미국 행정부의 지지도 있습니다. 저는 레오 테렐과도 연락 중입니다. 그는 반유대주의와의 싸움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없던 특별한 친구들을 얻었습니다. 조지 W. 부시도 이스라엘의 친구였지만 트럼프 대통령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는 처음입니다. 이 기회를 꼭 활용해야 하니 어디서든 찾아야 합니다. 실제 이 문제에 관심 있는 행정부가 있습니다. 문제는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에서 폴 캐슬러가 있었던 곳에서 그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다가 살해당했고 그를 살해한 무슬림 교수는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위험입니다. 우리는 그 미국인 유대인을 살해한 사람에게 연방 차원의 기소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유대주의를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국 상황에 대해 그렇게 명확하고 통찰력 있는 견해를 가진 당신이 이스라엘 정부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다음 주에 미국을 방문하는 총리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들이 영미 조약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 없어요. 저는 그들이 1922년 국제연맹 결정에 대해 말하는 걸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물려받았다고 말하는 걸 들은 적 없습니다. 저는 그들이 예를 들어 이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상대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한 것에 대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핵폭탄을 몇 주 앞두고 있었을 때 말이죠. 그리고 그건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장관인 토니 블링컨이 한 말입니다. 상대방의 대안 정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해야 할 일에 대한 합리적 정책이 없습니다. 그들이 필요하다면 군사적으로 막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했을 때 전 FBI 부국장 댄 봉지노가 말했듯이 우리는 정보를 받고 그들을 막을 다른 방법은 그때 막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존 페럴맨만 빼고 모두 만장일치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은 이란이 핵폭탄을 갖도록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반유대주의와 반이스라엘 감정의 가장 큰 근원인 정권,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것이 목표인 정권이 핵폭탄을 갖도록 허용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군사조치에 반대한 것은 이란이 핵폭탄을 갖는 것을 허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입장은 옹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결정만 방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대안이 무엇인지 비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계신데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는 예전에 세계 랭킹에 올랐던 프로 테니스 선수였고 22살 때 세계 랭킹 736위였습니다. 제 꿈 중 하나는 마카비아 게임에 참가하는 것이었고 그 대회는 연령별로 나뉩니다. 그래서 저는 테니스 60세 이상 부문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복식에서 동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은 아쉽게 놓쳤지만 3년 후 경기를 위해 체중도 빼고 컨디션을 더 좋게 하자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여기 더 오래 머물자고 했죠. 기회를 잡자고요. 왜냐하면 저는 테니스에 정말 집중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이 나라를 더 많이 보고 여기 있는 사람들과 친구들도 만나고 이곳에서의 시간을 즐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딸이 지난 10월에 이스라엘로 이주했거든요. 그래서 딸과 시간을 더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정말 멋진 여행이었고 저희는 즐기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인터뷰가 끝나가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날 이스라엘과 세계의 상황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곧 있을 이스라엘 선거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모든 정당들이 30년 전과 같은 입장이라면 야이르 곤란의 정당 외엔 모두 우파로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포퓰리스트는 우파 포퓰리스트입니다. 만약 아랍계표를 제외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는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매우 우파적인 집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사실은 우파표가 빅터 리버만에게 간다는 점입니다. 그는 네타냐후를 좋아하지 않고 네타냐후 밑에서는 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우파 유권자이며 훨씬 더 우파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 즉 복무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 말이죠. 그들은 전투 지역에서 복무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열정적인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말이죠. 그 힘과 용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저희 행사 중 하나인 이스라엘 저스티스에 참석했었는데 에피 에이탐 장군이 오셨습니다. 마침 근처에 있었고 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10월 7일 자신이 71세 때 픽업 트럭 같은 차로 남쪽으로 달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장군으로서 하지만 그는 전선에서 하마스와 마주치고 군인들과 하마스 터벌을 조직하는 데 기여했다고 했습니다. 임무는 70대가 된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엔테베 작전에 참여한 그가 아직도 싸우고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 와서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만으로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와 용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영감을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서 하려고 하는 일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 미국이라는 가장 중요한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놀라운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계속 그렇게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그 뒤를 이을 사람도 계속 우호적인 인물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는 훌륭한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와 함께 일하려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팔리바이스 JNS 스튜디오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